이거를 내가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제가 조경을 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행복을 줬다면 이제는 공간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살살살살 이렇게 한번 꽂아볼 건데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리스트 엔젤라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봄을 맞이해서 봄맞이 꽃다발을 좀 만들면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꽃다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센터피스 만드는 방법, 그리고 부케를 만드는 방법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레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핸드타이드를 잡아서 화병에 꽂아보는 그런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화사한 톤의 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꽃 줄기별 관리법, 그리고 꽃을 막상 시작해서 사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꽃을 줄기별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듬는 방법, 꽃을 오래 볼 수 있도록 컨디셔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색감이 좀 화려한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꽃시장에서 사오셨을 때 굉장히 많이 오므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셨을 때는 밑둥을 조금씩 만지시면서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서 잎을 조금씩 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꽃을 예쁘게 보실 수 있고요. 카네이션에만 해당이 됩니다. 웬만한 다른 꽃들은 잎을 만지시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꽃 중에 하나인 버터플라이 라나큘러스입니다. 제가 라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버터플라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지. 데이지는 요즘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꽃이죠. 에델바이스라는 품종이 또 따로 있기도 한데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품종입니다. 계란처럼 생겨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경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데 주변 디자이너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 계란 모양의 꽃이 호불호가 많이 강하다고 하네요. 소국 종류도 약간 이렇게 가운데에 노란 아니면 가운데에 색감을 두고 주변으로 퍼지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위트피 준비했는데요. 스위트피를 쨍한 색깔도 하나 정도 섞어봤어요. 한 줄기. 그래서 스위트피 음보라 이렇게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니 장미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모든 꽃들을 다 컨디셔닝 한 상태고 오늘은 장미 종류가 많지 않아서 제가 컨디셔닝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요. 미니 장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컨디셔닝을 간단하게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구나? 장가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 잡으셔서 살살살살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파리는 잘라줄게요. 밑에 부분은. 여기도. 밑에는 불 떼주고 여기도 살살살살.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레인지를 해보면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저 카네이션을 중심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티를 하시는 분들은 화장을 겟레디 위드미를 하시면서 수다를 떨지만 저는 꽃다발을 만들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상에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운데 포컬 포인트로 카네이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어레인지여가지고 오늘은 어레인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답글이나 메일로만 항상 회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참 제가 꽃을 열심히 올리고 행사 플라워를 하는 걸 올리다가 왜 갑자기 조경 이제 공사하는 영상이라든지 출장 다니는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경 일을 하게 된 이유를 한 가지만 꼽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레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길이가 긴 것 같아서 보시면 화병에 너무 높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 뼘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이 정도에서 1.5배까지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저는 길이가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여기 정도까지는 다 잘라줘야겠죠? 전체적으로 꽃들을 다 이 정도 길이로 잘라볼게요. 자른 다음에 디자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꽃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뭘 배워볼까 하다가 그때 처음에 꽃을 배웠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에게는 너무 재미가 있었고 근데 그때가 언제지? 2012년? 1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10년 전이네요. 제가 흥미를 느꼈지만 바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바꾼 건 아니었고 제가 다시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됐었는데 그 영국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꽃이 있었습니다. 네, 영국은 정원이나 꽃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까 내가 영국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꽃을 조금 더 잘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저와 맞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고민을 여차저차 하다가 꽃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꽃을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꽃다발을 만들고 매일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서 연습을 하고 어떤 날은 햇박스 연습도 해보고 어떤 날은 뭐 꽃다발 연습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꽃시장을 가서 시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좀 다른 꽃들을 사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집에 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꽃다발을 들고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패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옷을 촬영하셔야 되니까 입고 촬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꽃이다 보니까 꽃을 들고 다니면서 예쁜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매일 꽃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그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뭔가 장황하게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5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지인들이 저한테 어버이날 꽃을 주문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꽃을 주고 이제 디자인 해볼게요. 디자인해서 또 블로그에 올리고 또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달해드리고 친구 회사에서 꽃을 주문해줘서 그거를 이제 해주려고 하다 보니 세무 처리가 필요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장황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조그마한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꽃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에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꽃이 빨리 시들고 또 사람 몸에 맞춰져 있는 온도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시들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업실을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는 부동산 분께 여쭤봐서 괜찮은 작업실 자리가 있으면
볼 수 있겠냐라고 여쭤봐서 마침 그때 또 제가 첫 번째 샵을 했던 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고 그곳이 굉장히 좁고 인테리어도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가판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가지고 세탁소로 쓰던 공간이었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또 인스타그램으로 평소에 보던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컨택을 해서 하게 됐죠. 또 평소에 원하던 이미지들을 요새는 워낙 이미지들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샵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멋모를 때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샵을 오픈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고충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건너 일을 하다 보니 행사 플라워를 좀 하게 됐었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내일 낮 12시에 행사가 있으면 전날 사입을 해서 생화이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그때 꽃이 가장 예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둘 수도 없고 새벽을 꼬박 밤을 새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행사 장소에서 꽃을 어레인지를 해서 진행을 하고 행사가 한두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고 바로 철수를 해야 돼요. 웨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꽃을 이제 밤새 작업을 해서 가장 예쁜 곳으로 피워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바로 비워드려야 돼요. 원상복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뭐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에 꽂혀있는 꽃을 다 뽑습니다. 다 뽑아서 버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당일 급하게 작업을 하게 된 꽃들은 물올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방 시드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버리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공간을 꾸미고 뭔가를 색감을 써서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바로 없어지는 형태가 아닌 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손 쪽에 잡히는 이파리는 다 떼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꽃다발을 잡고 있어서 조금 오래 잡고 있지만 원래 꽃다발은 이렇게 오래 손에 잡고 디자인을 하면 안 됩니다. 꽃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빨리 물에 꽂아줘야 돼요.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꽃의 회의감,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이거를 내가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화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생화의 특성상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만요. 꽃 형태를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더 큰 형태의 예를 들어서 단시간 안에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행복을 줬다면 이제는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공간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경 쪽으로 가드닝, 조경 이쪽으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화시장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이제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이 업계에서 계속 이 일을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의 이야기는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나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굉장히 화려하죠? 제가 요새 알록달록한 거에 너무 꽂혀 있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디자인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꽂아볼 건데요. 오늘은 바인딩을 하지 않고 묶지 않고 그냥 화병에 꽂았을 때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는 상태로 그냥 둘 예정이에요. 여러분, 물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뼘에서 조금만 올라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길이감을 조금 통일시켜 주도록 1차적으로 좀 잘라줄게요. 그리고 줄기를 자르실 때는 한 번에 길게 자르지 마시고 좀 여러 차례 나눠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플로리스트 사이의 매너랄까요? 이렇게 나눠서 잘라주셔야 나중에 정리하시기도 편리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 차례 나눠서 잘라줬고 조금만 더 자르면 될 것 같죠? 그죠? 요 정도 뒤로 살짝만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 꽃줄기를 하나 정해두시고 그 길이에 맞춰서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제가 나중에 꽃 줄기별로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다 사선으로 잘라요. 그리고 물에 들어갈 부분의 줄기는 깨끗해야 돼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런 줄기들이 요를 굉장히 빨리 상하게 해서 꽃을 빨리 시들게 하기 때문에 물에 닿는 줄기는 항상 깨끗하게 하신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꽂아줄게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렇게 바인딩을 하지 않고 꽂았기 때문에 꽃이 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서 볶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처럼 집에서 걸어다니면서 볼 용도다 하면 위쪽이 예뻐야 하고요. 앉은 자리에서 볼 꽃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이 예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형태로 오늘은 두고 싶어서 많이 손을 보진 않을 건데요. 용도에 따라서 또 꽃을 또 한 번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부분만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지가 좀 긴 것 같아서 살짝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주고 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을 디자인하실 때 굉장히 빡빡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꽃은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는 다 피지 않은 몽우리진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이제 받으신 분이 꽃을 오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이사이에 조금 꽃이 필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꽃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아까 나누던 얘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두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꽃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만 것 같은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일반인 분들도 꽃을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꽃시장이 개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는 거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업계에서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이제 꽃을 배우셨던 학생분들에게는 꽃시장 투어도 많이 해드리고 거래처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꽃을 좋아해 주시면 너무 좋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도매 시장에 소매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출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에겐 조금 허탈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꽃값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꽃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어서 시즌 때 5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졸업식 시즌 이럴 때 꽃값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꽃시장이 그 시즌 이외에도 꽃값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까지도 심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인분들과 저희 같은 소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절충을 한다든지 뭐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꽃시장 문제, 그리고 제가 꽃일을 하면서 느꼈던 색다른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이유, 그리고 더 큰 공간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에 조경일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꽃을 아예 그만둔 건 아니에요. 조경 업무를 처음부터 제가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써서 꽃에서 지금은 잠깐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꽃과 조경을 잘 버무려서 하는 일을, 어쨌든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일,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받으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그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꼭 그런 게 꽃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경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인생은 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방면을 활동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것저것 다 잘할 순 없더라고요. 제가 한참 꽃일을 하고 막 조경 업무에 뛰어들면서 치열하게 일을 배우고 하면서는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었는데,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다 잘할 순 없고 딱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꽃도 하고 싶고 조경도 하고 싶고 다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손에 꽉 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영상을 6개월에 하나, 8개월에 하나, 아주 가끔 하나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고 이 업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저의 일상들을 나누고 싶고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서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내 영상을 봐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생활에 치이다 보면은 또 해야지 그리고 또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 보면 손에 안 잡히게 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그런 질문 내용들에 대한 대답도 적극적으로 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저에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 빨리 가잖아요. 저의 일상을 기록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영상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꽃 정보나 지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팁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영상을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병꽂이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